네, 오늘 거의 당잠사입니다. 2614. 어제 코스피 종가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봤던 증권사들이 제시한 그 밴드의 하단이 모두 깨져버렸는데요. 사실상 바닥을 예측하는 게 무의미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바닥 정말 대체 언제 잡히냐 이걸 고민하기보다 그렇다면 극도의 스트레스가 지나간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최근 분위기입니다. 다음 보시죠. 자,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침체기는 내가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갖게 해준다. 경제는 순환이죠. 달도 차면 기울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습니다. 사실 이건 언제나 있었던 일인데 이런 굴곡을 마주할 때면 늘 그렇듯 적응은 안 됩니다. 경제 위기, 자산 가격 폭락이라는 문구가 언론을 통해서 도배될 때마다 근데 오히려 슬며시 웃는 쪽이 있습니다. 바로 충분한 현금 동원력을 가진 부자 기업들인데요. 다음 보시죠.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스타크래프트로 유명한 게임사 블리자드를 약 82조 원에 인수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것도 무려 모두 100% 현금으로 인수한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블리자드의 주가가 크게 빠지면서 지금이 인수의 적기라고 판단한 듯 싶은데요. CNBC에 의하면 작년에 주요 빅테크들의 M&A 획수는 이미 역대 최대를 경신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이미 56건을 기록했네요. 사실 이런 기업 인수 본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다음 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위기 때마다 막대한 현금을 바탕으로 저가 인수에 나섰는데요. 2011년 미국 신용등급 하락 사태 때도 테이퍼링이 본격화됐을 때도 금리 인상이 지난번에 들어갔을 때도 그리고 얼마 전 코로나 팬데믹 쇼크 구간에서도 주가가 밀릴 때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는 적극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기업을 담았습니다. 사실 시장이 공포에 질릴 때는 수급이 모든 것을 결정짓죠. 그래서 무차별적인 하락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안정기가 찾아오면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줍줍 본능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새로운 해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밤 미증시 분위기 보겠습니다. 출발 때는 분위기 좋았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가 협상 테이블에는 계속 나오죠. 이번에 추가된 소식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주 동안 휴전 협상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완화되면서 모두 상승세를 시현했거든요. 그런데 금리가 발목을 잡으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습니다. 가치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다우지수가 약간 떨어진 정도, 이제 보합권에서 버텨준 정도의 위안을 삼아야 될까요? 시장 주변 지표들의 그림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다음 보시죠. 어제 FOMC 의사록과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 연준의 태도는 이렇습니다. 경제는 완전 고용을 이룰 만큼 좋고 물가는 높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에 따라 지난 10년간 한 번도 보지 못한 긴축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지금 시장은 해석하고 있죠. 시장의 반응은 극적으로 나뉩니다. 2년물 국채금리는요. 지금 1.2% 가깝게 치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의 금리 인상을 지금 95% 가깝게 반영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10년물 국채금리는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FOMC 성명서 발표를 할 때만 하더라도 1.8%, 이제 1.88%까지 치솟기도 했는데요. 기자회견 때부터 이렇게 주춤하던 모습을 보이더니 간밤에는 쭉 밀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무려 2% 이상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장단기 금리차를 좀 캡처해 왔는데요. 10년짜리 금리가 2년짜리 금리보다 비싼 게 상식이죠. 그런데 앞서 보신 것처럼 단기 금리는 올라가고 장기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 금리 차는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장 금리 인상을 더 많이 할 거라고 2년물에는 반영을 시키면서 장기 금리가 줄어드는 것은 경기 회복이 둔화되는 것으로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시티그룹의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인데요. 빨간 선이 10년물 금리고요. 이 파란 선이 그 경기 지수입니다. 거의 궤가 비슷합니다. 방향이 같죠. 그래서 장기 금리가 경기에 얼마나 선행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지수인데 결론적으로 미국의 경제 회복이 둔화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요즘 뚝 떨어져 있는 지수입니다.
앞으로 경기 전망에 대해서 이제 자신감이 있어야 시장에 대해서 어떠한 회복의 불씨를 지펴줄 만한 건수가 있을 텐데 이게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듯 싶습니다. 다음 보시죠. 종목별 흐름 보겠습니다. 전기차 쪽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지금 차트는 테슬라의 주가 차트인데요. 간밤 11% 이상 폭락을 하면서 다른 경쟁사들도 줄줄이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테슬라의 실적 좋았습니다. 양호한 실적 평가가 나오면서 개장 초에는 강세로 출발이 되는 듯 했는데 충격적인 장대 음봉을 기록했죠. 앞으로 반도체 공급망 이슈가 지속될 거라는 우려감이 제시가 됐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테슬라는 반도체 공급 이슈를 잘 해결됐다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갑자기 왜 이럴까 싶기도 합니다. 이건 고밸류 종목의 조정을 봐야 하는 것인지 지금 심리가 밀려 있어서 이 종목에 대한 매도 포지션이 많이 늘어서 그런 건지 이어지는 평가들에는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요, 반도체 분위기도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 보시죠. 인텔도 글로벌 공급망 혼란에 향후 부정적인 실적 추정치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결국에는 같은 이슈죠. 인플라 관련해서 비용 훼손이 있을 거라는 우려감이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겁니다. 시장은 공급망 이슈에 대해서 적어도 당분간은 지속되는 악재로 보는 듯 싶고요. 이 반도체 부족에도 4분기 최대 매출을 써낸 애플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시간 외걸에서 지금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5%대 플러스권 연출하고 있는데요. 물론 1분기에 가이던스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아이폰 판매 호조가 언급됐습니다. 공급망 이슈에 대응을 잘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매출이었고 아이패드 제외하고 전부 역대 최대 매출 제품들 좋았습니다. 미국 선물지수 상승으로 이 이슈가 돌려내면서 우리 시장에도 애플 관련주뿐만이 아니라 시장 전반에 완충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리 옮겨서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받아보겠습니다.